자, 고등 기출 심화 문제. 하동피동. 딱 10문제. X 치면서 풀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 응? 우리 안 했는데 아예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 때리다, 맞다. 거기서 맞다 같은 게 피동인 거지.
2분 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못하는 사람 없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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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킬게. 뭐, 저기 뭐야. 김하연 씨부터 하면 되겠죠? 내가 박자하게 이름 다 부를 테니까 답 한번 말해보세요. 김하연 씨 1번 답. 어? 1번이죠. 그래서 얘들아 빼앗다 빼앗기다는 시옷 하나만 쓰는 거야. 봐봐. 빼앗다가 능동이면 피동은 여기 이희리기 중에 기를 쓰는 거다. 알겠지? 뺐다도 시옷 하나만 쓰는 거야. 근데 4번, 5번 있지? 이거 사동이고 특히 니네 숙다라는 말이 있어, 원래. 근데 우리는 이걸 사독으로 훨씬 많이 써서 숙이다라고 써. 그러니까 숙다는 이렇게 꺾이는 거고, 숙이다는 꺾게 하는 거지. 굽다, 굽히다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만나다, 전하다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동도 되고, 능동도 되겠죠? 김하연은 통과, 그럼 10명 맞지? 그 다음, 누구야? 이지민. 2번, 답. 틀렸죠? 야, 명사 뒤에 되다 붙으면 피동이라고 했잖아. 고치시오. 기회를 한 번은 주겠어. 피동이 아닌 것은 이희릭이나 뭐뭐 되다를 써서 피동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면 피동이 아닌 것은 그치 사동이잖아. 안기다가 피동도 있고 사동도 있잖아. 문장 전체를 봐야죠. 이거는 짐을 나에게 안게 한 거니까 사동입니다. 그다음 누구야? 뒤에 누구 있어? 유다감 3번. 그렇지 4번이지. 뭘 누구나 아는 사람이야. 다음 함주하 4번. 3번이죠. 얘들아, 이거는 이희리기를 써서 피동사를 만들 수가 없죠. 그치? 근데 먹다는 먹히다가 돼서 안 되고, 나누다는 나누이다, 나뉘다가 돼서 안 돼. 그래서 2번, 5번은 기억부터 탈락이야. 그 다음에, 왜 니은의 파생적 피동사를 만들 수 없냐면, 얘들아, 이 들었다는 들리다가 있어. 듣다 들리다가 있는데, 문장의 내용을 보면, 칭찬이 귀에 들어온 게 아니고, 칭찬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뜻이 바뀌어. 그냥 귀가 그냥 귀에 들어왔다. 소리가 들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 지금 고1, 고2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시훈 5번. 야, 5번이야? 5번, 5번, 땡. 아, 맞다. 1번이죠. 자, 전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선생님 조심하라고 했지, 여가 들어가 있어, 여. 이 여가 들어가 있으면, 여진이 있으면, 이중 피동일 가능성이 한 70%는 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중 피동이냐? 자, 첫 번째 방법이 이히리기를 쓰잖아? 이히리기를 쓰는 파생적 방법이 있고, 통사적 방법에 뭐뭐 어지다를 쓴 거야. 그러면 이랑, 여기 다 지금 모음이 이잖아? 이랑 어를 합쳐서 빨리 말하면 여죠. 그래서 여지다가 돼서, 여지다가 되면 여러분은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가리다는 억울한 거지. 왜냐면 가리다는 원래 이 리가, 이히리기의 리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어간의 리거든. 그러니까 어지다만 쓴 거야. 이건 한 번만 쓴 거야. 가려진. 얘는 그래서 그냥 피동 하나고, 그러면 쓰여지는 왜 틀려? 1번으로 말하면 쓰인, 이만 써야지. 아니면 써진. 2번 방법으로는 써진. 3번은 기를 써서 담긴. 그릇에 담긴, 기만 써서. 아니면 담아진.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지. 아니, 담아진은 쓸 수 있겠다. 그릇에 담아진. 4번은 열린이지, 리를 써서. 열린 또는 열어진. 5번은 보인 또는 보아진. 봐진. 그렇죠. 너 왜 내 시험지 다 봐. 봐줬어. 이 피동이죠. 비겁한 변명인 거죠. 그 다음에 6번. 누구야? 박하랑. 목적어가 아니라 뭐죠? 주어죠? 야, 그리고 이거 마음이 아니라 이거 오타 같아. 마을 같아. 마을이 폭풍에 휩쓸리다. 그치, 휩쓸다에 리를 쓴 거잖아. 그럼 이걸 능동으로 바꾸면 뭐야? 폭풍이 마을을 휩쓸었다잖아. 주어지, 주어.
잘했어. 그 다음에 강윤지 7번. 그렇지. 이거는 그냥 이게 봄이 된 게 뭐뭐 되다 짝대기 되다 그 피동이 아니고 때가 왔다야.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얘들아 어휘적 피동은 그런 거야. 때리다와 맞다 같은 거. 그거 말고 다른 얘기가 생각이 안 나네. 아예 단어 자체에 이미 피동의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8번 윤호영. 뭘 내 앞을 단말해. 그치. 주체가 달라지지 않죠. 똑같죠. 똑같이 그가 간 거죠. 다음. 뭐 여러분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아? 그 다음에 오지우 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그렇지. 모두가 아니라 봐봐. 여기 철수가는 여기 철수 룰이 된 거 맞아. 왜냐면 이거 우리 지난주에 한 그 수업 때 있잖아. 가다는 자동사잖아. 주어만 있으면 되잖아. 이런 경우거나 형용사인 경우에는 주어가 목적어가 됐다? 담이 높다, 담을 높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먹다는 아니, 저기 타동사잖아. 목적어가 이미 있어. 목적어가 바글바글 있어. 그러면 이때의 주어는 동생 이는 동생에게가 돼. 부사어가 되죠. 그래서 모두는 틀렸죠. 아니,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죠. 니은은 X 치면 되겠죠. 니은 땡. 다음, 마지막 10번. 어? 아이고, 아이고. 10번에 몇 번? 못 들었어. 2번. 봅시다. 틀렸죠? 2번이 아니라 바뀌었죠? 봐봐. 일단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건 니은 맞지? 왜냐면 더위를 먹었다라는 말은 누가 더위를 먹인 게 아니고 열사병에 걸렸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돼지를 먹이다 있잖아. 돼지를 키우다. 그것처럼 모습만 사동일 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주동으로 바꾸면 이상해져. 아니, 누가 그에게 더위를 먹였다. 그 누가가 누군데 알 수 없잖아. 그래서 만들 수 없는 건 니은이다. 그리고 나서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은 이히리기 우구추 쓰는 거지. 요거네, 차다? 뭐 쓸 수 있어? 이랑 우를 쓰지? 차, 이, 우, 다. 그래서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두 개 써서 채우다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비는 기억이야. 그럼 2번이네. 2번이라고 했지? 맞았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으다는 자 모으다 기본형 모으다잖아. 모으다인데 여기에 이히리기 우구추 아무것도 쓸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사동으로 만들려면 뭐뭐 하게 하다. 선생님이 사동의 치트키는 그거라 그랬지? 모으게 하다. 근데 만약에 짝대기 시키다로 쓰고 싶으면 이제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는 다른 명사를 써서 뭐 수집시키다. 수집 말고 또 뭐 있어? 얘들아, 니네 아는 단어 뭐 있어?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는 명사 뭐 있어? 구슬이니까 쓸 순 없지만 사실 뭐 곤충 같은 거, 식물 같은 거면 채집, 시키다도 있고. 또 뭐 있어? 됐어. 씁니다. 자, 10개 다 맞힌 게 어디냐, 10명에서. 잘했어. 정답률 100%. 그러면 바로 문학할게요. 문법은 껌이었다. 은수저.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외웠는데, 이제 드디어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나 제대로 배우게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 한 유리창하고 오늘 계속 다 이어져. 자식이 죽은 경험을 이제 그걸 시로 다 표현한 거야. 뒤에 눈물도 마찬가지야. 볼게요. 이거 성격 잘못됐어, 얘들아. 잘못 나왔어. 지우세요. 사색적, 상징적은 약간 아니고, 아니 뭐, 아주 틀리다고 못하는데 약간 이상하니까 그냥 냅두고. 보세요. 제재가 은수저인데, 이 은수저는, 야, 수저가 뭐야, 얘들아, 수저. 아, 수저를 모르는 인간들이 있어. 수저가 뭐야? 어? 뭐야, 수저가? 수저가 숟가락이야? 숟가락하고 젓가락 합쳐서 수저죠? 그치? 그니까 너네 뭐, 와, 너 금수저다. 이거 사실 좀 이상하죠? 금숟가락이겠지. 젓가락 말고. 어? 근데 아무튼, 이 은수저는 주인이 애기야.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아기를 애지중지했으면 아기 쓰는 수저 매일매일 밥 먹는 그 수저를 은으로 마련을 해줬겠냐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건 아기가 수저를 쓸 나이라는 거야. 숟가락은 그래도 젓가락은 좀 난이도가 있죠? 야, 니네 젓가락질 언제 처음 했어? 보통 언제 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하지. 그치? 그렇죠. 근데 선생님도 연필 잡을 때 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젓가락질을 잘못해가지고. 연필 옛날에 이렇게 쓰라고 하잖아. 검지를 눌러가지고. 니네도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젓가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때 고쳤거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젓가락질 제대로 하겠죠. 아무튼 이 은수저의 주인은, 그래, 좀 큰 애야. 어? 좀 큰 애인데, 주제는 그 아기를 떠나보낸 아버지. 근데 사실 아버지라는 게 시의 단서는 나오지 않고, 시인 이름이 남자 이름이라, 김광균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사실 애도 그래서 남잔지 여잔지 몰라요. 특징. 역시 절제된 어조. 담담해. 유리창하고 비슷해. 그리고 유리창보다 오히려 더 쉬워. 평이한, 평범한 서술이 돼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의 흐름. 그래서 얘들아, 처음은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인데, 2연에 어떻게 돼?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1연에서 이미 저녁은 다 먹었어. 저녁 보통 몇 시에 먹냐?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여러분 저녁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으니. 근데 하루는 휴일이 있을 거 아니야. 저녁 몇 시에 먹어, 보통? 저녁 9시에 먹어? 야식이겠지. 9시부터 야식을 12시간 3시간 만에 야식을 먹어? 이거 뭔가 리듬이 다 망가졌구만. 보통, 야, 니네 그 점심을 급식을 몇 시에 먹는데? 그럼 9시간 굶어, 그 뒤에? 보통 저녁 몇 시에 먹어? 남들이 몇 시에 먹든? 6시 7시 보통 6시 전에 다 먹으라 하지. 그 6시 이후에 이제 굶어야 여러모로 좋다며. 예, 여러분은 예외고, 여러분은 간식도 막 중간중간에 채워줘야 되는 성장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보통 저기라고 치면 대여섯 시야. 대여섯 시에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는 한밤중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시간의 흐름이 일단, 시상 전개와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자. 야, 들창이 뭐야? 영어도 그렇지만 국어도 단어를 몰라가지고 자꾸, 어? 아니, 창은 창인데, 들창이 무슨 창이야? 들어올리는 창. 진짜로, 얘들 들어서 여는 창 있잖아. 옆으로 미는 게 아니라, 특히 뭐, 약간 화장실 같은 데 있지 않아? 우리 학원 화장실도 들창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안 열리나? 아무튼 있어. 호텔방 같은 데도 들어서 여는 창이 있어요. 복도 같은 데 있어. 너 학교에도 들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유리창의 역할이 들창이에요. 들창을 경계로 그러니까 이 나가 있고 밥을 차려놓은 이 실내는 이승이고, 애가 지금 너네 이거 오늘 이거 외워야 되는 실 알겠지만 바깥을 떠돌잖아. 외부가 저승이야. 그래서 화자와 애기가 만날 수 없는 상황. 그 밑을 보면, 자, 들창을 경계로, 들창은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면, 방속은 현실, 이승, 밝고, 내가 있는 곳. 유리창하고 완전 똑같지? 근데 아기가 이제 결국 그리고 아기는 사면에서 울면서 떠나. 그러니까 이건 약간 2연까지는 얘가 막 들창 안을 들여다보고 막 기웃기웃 하면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지. 근데 서면에서 울면서 맨발 벗고 들길을 간다는 건 저승으로 떠난다는 얘기고, 사실은 그건 이제 내가 보는 환영이죠. 그 약간 공포 분위기, 어? 이 시를 주고 여러분한테 시화를 이면지 다 돌리면서, 얘들아, 시화를 그려봐라. 별별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화자의 정서. 아버지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른다, 얘들아. 김광균 시인이라고 시인 이름 모르면 몰라요. 그 사실은 상상해서 쓸 수도 알지, 얘들아. 시인이 다 자기 얘기만 시로 쓰는 거 아닌 거 알죠? 자,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다. 어? 근데 얼마나 부모가 그러니까 애가 그리우면 애도 없는데 밥상에 젓가락을 놨겠어. 그 마음을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죽은 아이의 헛것을 보게 되고 저승으로 울면서 가는 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려워. 얘들아, 이 시는 뭐가 반복되냐? 뭐가 반복돼서 운율이 생기냐? 다지. 다겠지.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운율 문제는 잘 안 물어보고. 자, 보세요.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시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물고 잠기고 자, 하강. 떨어지는 이미지죠. 여기 나왔네. 하강의 이미지는 곧 죽음이다. 이게 아침이라 생각해봐. 해가 뜨고, 동이 터온다. 안 어울려. 아침 밥상에 애기가 없다. 보다 저녁 밥상에 없는 게 좀 더 슬퍼. 자,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부재. 애기가 없다는 걸 부모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야. 그래, 애기는 지금 뭐 TV 보느라고 놀러 나가서 그래서 못 오는 게 아니야. 아예 못 와. 자, 애기한테 제발 이거 밥상이라고 하지 말랬죠. 외울 때. 애기한턴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자, 은수저가 그래서 상징적이야. 아기가 쓰던 물건이야. 유품이죠. 야, 니네는 수저 뭐야? 집에 수저 뭘로 돼 있습니까? 소재가 뭡니까? 강수로 쇠. 어? 뭐라고? 빵칠 쇠. 어제 나무 있던데. 그뭐 나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은수저인 사람. 그쵸. 뭐 은수저 해줘도 얘들아, 아니 물론 은수저 쓰는 집이 있어. 그러면 근데 보통은 애도 쓰지만 식구들이 다 쓸 거야 은수저를. 세트 보통 이런 거 세트로 저기 구입하거나 뭐 선물 받거나 하니까. 근데 애기한테 이제 은수저 애지중지, 애지중지 그만큼 했다는 소리죠.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는 이거 유리창으로 치면 뭐야? 물 먹은 별이죠? 이거 지금 내 눈에 눈물이 고여가지고 유리창에서는 별이 물 먹은 걸로 보인 거고 여기선 아니 숟가락 끝에 수저 끝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거죠. 자, 슬픔. 한밤중 시간이 흘렀다. 자,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아기가 웃는다. 무섭지? 아기는 방속을 들여다본다. 그렇지. 방속은 이승이야. 들어오고 싶어 할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해서, 그래, 이 들창도 들창의 의미 있어봐. 들창은 근데 유리창보다는 이런 성격이 좀 약한데, 왜냐면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승과 저승을 일단 경계야.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데, 그렇게 쓸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 그래서 두 시를 합쳐서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문제는 얘들아, 여기도 학교마다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인 게,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의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누구임? 어? 답이 없어.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첫 번째는 누구? 첫 번째는 누구? 애기가. 그럼 무섭지? 더 무서워지지? 창문이 그냥 막 들썩들썩. 두 번째는 누가? 내가. 그치, 내가 혹시 밖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애기가 혹시 밖에 있나 싶어서. 근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생각했음? 선생님 당연히 1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교마다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어. 답이 달라. 아니, 답이 없어. 자, 먼 들길은 이제 저승이죠. 아기가 뭔가 현실을 깨달았나 봐. 저승.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야, 엄마 아빠도 없이 어린애가 혼자 먼 길 떠나는데 무섭겠지. 불러도 대답이 없다. 왜? 듣지 못하는 거죠. 애가 듣씹 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잘하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야, 니네 지금 이 교실에 우리만 있는 것 같아? 뭔가 다른 존재가 여러분이 집에서 데려왔거나 뭐, 아무튼. 우리 집에서 따라온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 교실에? 근데 안 보여주고 안 들리잖아? 뭐 그거죠. 사는 공간이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애기도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고, 혹은 대답을 했어도 내가 듣지 못하고.
그런 사이에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이제 멀어져 가는 거지. 그리고 끝이죠. 절망이죠. 다신 볼 수 없다. 됐음?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담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히려 너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담담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두 번째, 눈물. 눈물. 이건 더 몰라. 이건 아예 따로 찾아보기 전에는 자식의 죽음이 창작의 바탕에 있다는 걸 알 수도 없어. 시에 나와 있지 않아. 자, 보세요. 이 시는 유리창하고 은수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그 슬픔은 똑같지만 종교의 힘으로 극복했어. 종교. 너희도 뭐 기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지. 진짜 삶에서 혼자 견뎌내기 힘든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종교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 종교 있는 사람. 퇴. 한 명? 오늘 교회 갔다 온 사람. 두 명인데 종교가 없습니까? 이는? 뭡니까? 뭐야? 그럼 성당, 천주교, 없어? 절, 불교. 그럼 진짜 우리 반에서는 나도 없으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 두 사람. 그럼 뭐 조금 더 잘 이해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명상적이고 상징적. 아, 최시원 이름부터가 종교적이네. 자, 제재는 아들의 죽음인데 역시 본문에서 아들인 거 알 수 없고요. 주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갔냐면 이 슬픔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종교가 없어도 얘들아 왜 그런 얘기는 들어봤을까? 뭐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슬픔만 고통만 주신다. 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 슬픔을 주신 거다. 복태를 봤는데 다 걸렸다. 어?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그걸 그냥 슬픔으로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이제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 사람은 그 슬픔이 자식의 죽음인 거야.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신이 내게 준 시련. 그리고 그걸 뜻하는 게 눈물이야.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이 눈물이래. 자, 특징. 독백체. 혼잣말이죠. 단정적이면서도 이제 경어체는 이제 신한테 존대를 하고 있어. 내게 뭐 누구께서 내게 어떻게 하신 이렇게 우리한테 존댓말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기독교적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가 맞다며. 천주교 반대는 아니고 천주교랑 개신교라며.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세요. 이 시는 얘들아 기원이 알지? 다른 말이 기원이죠. 뭐뭐를 기원합니다 할 때. 그래서 기원적이고 그다음에 단정적, 단호박, 딱 잘라 말하는 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자 지나친 사독 나왔죠. 승화하고 있다. 뭘 시키긴. 아 이것도 오늘 신문 첨삭하니까 엄청 많이 썼는데 유다감. 뭔 등록금을 인상시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지. 선생님이 다 안 고쳐주고 이제 사동 X. 니네 다 알아들으니까. 타동 틀렸다, 피동 틀렸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니네는 수업에서 가르쳐 줘도 이미 신문역 쓸 때 엄청 이제 잘못된 사동, 피동에 쩔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쓰고 있는데 이때 선생님도 알려줬으니까 첨삭할 때 여기 사동 틀림, 여기 피동 틀림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알아 있다가 한둘이 아님. 자, 한 인간의 신에 대한 소망과 기원의 목소리로, 목소리를 담았다. 그래서 자식의 죽음 때문에 좌절해서 왜 보통 그럴 수 있잖아. 왜 신을 원망할 수가 있잖아. 왜 이런 슬픔을 나한테만, 우리 가족한테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앙으로 그 슬픔을 또 승화시킨대. 승화하는 거야. 그래서 자식의 죽음을 통해 눈물의 의미,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가장 단정적인 어조는 어디 나오냐면 이가 눈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바칠 수 있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게 이 눈물이래. 자, 그래서 여기에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가 두 쌍 나와. 꽃,
튼 일시적이죠. 벌써 3월이니까 벚꽃 필 시즌이 4월인가? 아무튼 머지 않았는데 아주 일시적이고 그 뒤에 열매가 더 오래 가죠. 얘들아 항구적을 항상 영원하다고. 마찬가지로 신께서 나한테 웃음을 주신 뒤에 눈물을 주셨대. 그럼 이 웃음은 뭐냐면 자식을 처음 얻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자식으로 인해서 느꼈던 기쁨이죠. 근데 그 뒤에 눈물이 더 어마어마한 눈물이 올 줄 몰랐던 거지. 근데 그 눈물도 신이 나를 위해서 뭐 예비했다고 하죠. 교회에서 한 거래. 그래서 밑에 웃음은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일시적이고 눈물은 최종 결실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시의 제목 눈물의 의미는 일단 아들을 잃은 슬픔이야. 여러분들 뭐 자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일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뭐 상실했거나 분실했거나 뭐 할 때 슬픔을 느껴본 적 있죠? 자,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나는 슬픔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약간 님의 침묵하고 비슷하지. 이별을 그냥 이별로 끝내면 그래서 나는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이부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순결한 정신세계를 창조하는 힘으로 만들고 거기도 그래서 한용운 시인도 그 눈물의 원천으로만 삼으면 의미가 없다 했잖아. 그래서 근데 그런 지경까지 아무나 가냐? 그치? 보통은 좌절하고 끝나는 사람이 더 많지, 삐뚤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값진 어나더 레벨. 그래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은총. 역설적이지, 그치? 최고의 시련이 최고의 은총이 된다는 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죠. 얼마나 슬픈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자 모르지만 자식 있는 사람 없죠? 넘겨봐. 자, 덜어는 옥토. 얘들아, 옥토는 원래 기름진 땅이야. 비옥한 땅. 땅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얘들아, 퍽퍽한 땅이 있고 저기 뭐야, 복덕방의 아버지 생각나지? 응?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바로 눈물. 그러니까 내 눈물이 기름진 땅에서 생명을 키우는 원천이 되고 싶다. 자, 눈물. 그치, 뭔가를 부활시키는 역할. 이고저 땡땡땡은 그러고 싶다. 내 눈물이. 야, 그리고 니네 어제 이거 질문하더라? 얘가 뭐야? 문장보호 이름이 뭐야? 네 글자. 그런 거 있어! 뭔 음악 시간이야? 음악에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무슨 표긴 무슨 표야. 초성. 또 안 보이죠, 또. 내렸어. 말줄임 표정. 이거 점 몇 개가 세트야? 아니거든? 뭔 네 개야? 숫자 못 세? 여섯 개죠? 여섯 개인데 두 번씩 쓰게 돼 있어. 그래서 풀 세트는 얘들아 여섯 개야. 근데 이제 한글 칠 때 보면 세 개씩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까지 찍어줘야 완벽한 말줄임이야, 사실. 전에부터 카톡 할 때 꼭 여섯 개씩 찍으세요. 근데 쓰지도 않지. 아니, 카톡에 말줄임표가 없다. 마침표밖에 없다. 특수. 저기 없지. 아이폰은 없는 것 같은데. 갤럭시는 몰라. 안 써봐서. 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가지 않은, 즉, 뭐야? 완전 무결한 거지. 이게 뭐야? 완전 무결. 완전하고 결점이 없어. 나의 전체는 오직 이것뿐. 눈물. 이가 눈물이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역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하올 때, 이 소린데, 왜 있잖아. 신에게 바치는 건 가장 좋은 거여야 되고, 신도 네가 가진 가장 좋은 걸 나한테 내놔라 이러잖아. 그럴걸? 그러면 내가 그걸 찾아보니까, 역시 나의 가장 진이 나왔다. 나중 진이인 것 시적 허용이죠. 뭐? 가장 나중에 지닌 거, 가진 거. 역시 이것뿐.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뿐이래.
자, 나아종, 진이인 것, 나중, 진인. 시적 허용. 최후까지 내가 지닐 수 있는 건 나의 눈물. 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꽃, 아까 말한 일시적인 거.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자, 이 두 개가 대조적이라면, 그러한 섭리를 인간에게 적용을 하셨으니, 나에게 적용하셨으니 그게 뭐야?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건 바로 자식을 얻게 하시고, 자식을 다시 데려가시고, 라는 거죠. 근데 유리창 할 때도 얘기했지만 알지, 얘들아? 우리나라는 그래서 악상이라고 있는데, 왜, 악상은 소나기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악상이 정말 상당한 건 다 슬프지만, 최고로 안 좋은 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대가 끊기는 거, 우리는 그래서 유교로 저기 대를 잇고 이런 거 아들 한 게 그거잖아? 대가 끊기는 상, 또 하나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상. 근데 소나기의 윤초신의 집이 그 두 개가 다 해당되잖아. 딸이 최후의 그 집안의 자손인데 부모보다 먼저 죽어버렸잖아. 하여튼 그 정도야. 얘들아, 자식을 먼저 잃는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슬픔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거의 뭐 애가 끊어지는 뭐 성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비유가 되죠. 자, 아무튼 우리 이제 복해보고 시험 종한 다음에 문항 문제 이어서 풀게요. 잠깐만. 잠깐만.